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미디어토마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오늘의 헤드라인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일단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좀 부지런하다 그럴까요? 박진영 교수가요 촛불 행동 집회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잘 받으시라. 그게 탄핵의 방법 중에 하나다. 맞아요. 봐봐요. 당장 19% 나온다고 생각해봐봐. 네. 난리 나겠죠. 그럼 민주당 무너집니다. 자신감 생기겠지. 네. 근데 보수들이 부지런하다고 하는 건 저런 거예요.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진보가 더 많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수 보정해서 306명, 진보서 260명.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윤석열 지지율은 자동응답 기준 사실상 최저치예요. 27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자, 한번 볼까요? 윤석열 국정운영 지지도 긍정 27.8. 만약에 저게 제대로 진보 보수의 균형이 맞았다라고 하면 윤석열 지지율은 25% 미만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화 면접 상담원이 하는 전화 그 조사가 아니라 자동응답이 25% 미만이면 정말 대박이거든요. 이번 주에 여론조사 꽃도 27%가 취임 후 최저치였어요. 자동응답으로는. 근데 왜 전화 면접이 밑으로 잘 안 나오느냐?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원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1, 70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부정 67.1%. 이거는 약간 과대표된 측면이 있다. 실제 여론조사는 25% 훨씬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러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안 보셔도 돼요. 저렇게 빨갛게 살짝 표시한 거. 10대부터 60대까지는 압도적입니다. 부정평가가. 70대는 잘한다가 52.6, 못한다가 41점이에요. 진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맥락인데 실제로 사회생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주도층은 전부 다 윤석열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40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잖아요. 갤럽 조사에서는 40대가 9% 나온 것도 있다고. 예. 네. 그리고 지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각각 33.2, 36.2 긍정이 그렇고요. 야. 부정이 58.3, 58.5.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 주에는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포항 앞바다가 과연 먹혔을지. 그리고 지금 중도층도 보면 이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의 지지율이 19.3%입니다. 중도층도 완전히 등을 돌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고 윤석열 지지율이 21%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난리가 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관점으로 저희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찬반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찬성 55.5, 반대 33.2. 이것도 좀 높게 나왔네요. 18%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구, 경북 찬성 51.0, 반대 36.1. 야. 부울경 찬성 52.0, 반대 36.2. 약간 그 윤석열 지지율도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윤석열 임기 단축해라. 임기 단축 방법은 탄핵도 있고 개헌도 있겠지만 새날 시청자분들한테 투표를 붙였더니 거의 90%가 탄핵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약간 징벌적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막을 수 있는 여론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포항에 석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임기 단축에 관한 설문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때 물어봤다면 이 정도로 찬성률이 높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기 때문에 50%가 넘는 사람이 임기 단축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개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표 그 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중요한 걸 내가 놓쳤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보시면요. 지역별로 봤을 때 충청도 있잖아요. 대전, 충청, 세종의 지지율이 26.4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아버지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참. 26.4. 그런데
좀 전에 보여줬던 표 짧은 거 있죠. 이것도 한번 봐봐요. 저것도 이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58.9%. 심하게는 서울 경기보다 높습니다. 충청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충청도 쪽에서 이미 야 개헌해 가지고 짧게 만들어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 분들이 말로 표현을 안 해. 아, 그리고 잘 모름이 어느 지역보다 높아.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아 충청. 뭐 그건 참고 사항이었고요.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추미애 우원식 그 국회의장 경선 파동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을 상당히 회복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34.7, 국민의힘 28.6, 조국혁신당 14.6 이렇게 해서 두 정당이 합치면 거의 60% 네. 육박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전화 면접 기준으로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자동응답도 마찬가지다. 방어할 여력이 전혀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정신 차려 압박컷 하거나 무슨 뭐 맥주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묻히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같이 묻히고 있다. 그렇죠. 최혜병 그 거부권에 같이 동의했던 국민의힘에서 그런 게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지지율이 지금 막 7주 연속 총선 끝나고 한 2, 3주 지나면 조금 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 갤럽 같은 경우는 20일 나와버렸잖아요. 네. 23위였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에 변곡점들이 있어. 예전에 그 만 5세 입학인가 뭔가 그 후에 24 찍고 한참 30, 40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이번에 총선 끝나고 네. 23을 찍어버렸어요. 기록갱신한 거지. 네. 근데 갑자기 최근에 지난주에 22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마조마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지금 TV 관련한 토론에서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10% 나올까? 예요. 10%대 나올까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곧 10%로 떨어진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랑 상관없이 언론들이 먼저 설레발을 칩니다. 네. 탄핵 갈까? 이렇게 설레발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YTN 같이 장악된 방송도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최혜병 관련해서 조중동까지 그 뉴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무너지고 있다. 조중동이 최혜병에 대한 금기가 풀리고 김건희에 대한 금기가 풀리니까 조중동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되던 사람들이 이 새끼 도저히 지지 못하겠느라고 숨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네. 최소한 이 사람들은 사이 보수로 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사이 보수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쳐도 이제는 밖에 나와서 반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거죠. 네. 실제로 2016년 복귀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을 때 25%를 찍고 나서 그다음 일주일만 17%로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촛불 열기가 딱 일어나자 그다음에 5%로 내려갑니다. 급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진짜 날개가 없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10대를 찍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혜병 사건에 만약에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는 게 네. 드러난다면 네. 그러면 훨씬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고 네. 김건희 종합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아무리 빨라도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2, 3개월 이상 걸리고 네. 많이 걸리면 4,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걷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이렇게 보고요. 어쨌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어제 윤석열이 포항 석유를 발표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지금 주무부처 산업부 직원들도 모르게 이 좋은 거를 그래가지고 어서 뭐 하나 봤어 그냥 어디 뭐 리포트 하나 본 거예요. 제대로. 저 사진 한번 봐봐요.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 지금 단상으로. 급해 지금. 표정 빨리. 봐봐봐. 엄청 급해. 아이고 빨리 해야지 뭐 이런 거야 지금. 산업부 쪽에서 깜짝 놀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실이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저거는 산업부 장관도 이 사안을 발표하기가 거시기한 사안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확정된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실이 연락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거지. 산업부 단독도 안 되는 거리를 대통령실 단독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야 이거 내가 발표할게. 스포트라이트 내가 먹고 결정도 안 됐고 산업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발표하면 우스갯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 왜?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어저께 윤석열이 발표하는 시간대에 주가들이 급등해가지고 어저께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놔서 네, 예. 아니 우리 또 주가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 많은 우리 최은순 여사와 김건희 여사님 어떻게 엉덩이 들썩거려가지고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이거 주식 투자 안 하셨나 발표 모르겠네. 전에 이미 사셨겠죠. 이미 하셨을까요? 네. 그 음모론은 어마어마하게 했지 어저께. 야 이거 누가 주식 갖고 있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전문가시니까. 네. 그걸로 특검도 받을 뻔했던 분이시잖아요. 네. 놀랍습니다. 오빠 동해에 석유난다고 해줘. 내가 하니까 웃긴가 보다. 네. 자, 근데 국민들이 웃기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박정희도 한번 써먹었고 전두환이도 한번 써먹었잖아. 아니 이게 통할 거라 생각하는 게 난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뭔가 시추 작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실질적인 뭔가 실험과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가능성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 누가 말 못합니까? 우리 아들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축구 선수 꿈꾸거든요. 우리 아들 손흥민 제2 손흥민 될 가능성 이렇게 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액트 지오가 뭔가 윤석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그거 하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액트지요. 이 상황 자체가. 네. 그런데 심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네. 어디나 파면 석유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요. 조금씩은 있어. 맞아요. 근데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을 쏟아 붓는다고 쳐요. 바다니까 훨씬 더 일반 땅보다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석유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한 드럼 나오면 1,000억원 쏟아 붓고 그래서 덮는 거예요.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래서 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도 안 된 거를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 신안 앞바다에 보물섬 그게 지금 저 잠겨 있어가지고 그 네. 보물섬을 하면 막 뭐 수조 원대 막 그 보물들이 네. 퍼 올려진다랑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네, 그걸 맞습니다. 대통령이란 놈이 월요일 날이 박자마자 야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내가 지지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데 야야 산업부 장관 들어오라 그래. 내가 발표할게. 그리고 내용을 잘 몰라 이 새끼가.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디테일은 산업부 장관한테 토스를 했거든. 몰라. 근데 산업부 장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먹미? 약간 이런 거죠. 정말 어제 발표는 확정적으로 석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름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기름이 있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을 그렇게 높인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액트지오에 대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의 심층 분석을 의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포장을 해주죠. 네. 아니 세계 최고 그리고 뭐 그 회사를 제가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 지금 사실 가장 이렇게 큰 정유 회사 같은 거 엑슨모발이나 뭐 있잖아요. 등등이 이제 미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들썩들썩 안 합니까? 우리 이렇게 원유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묻힐 수는 있어요. 뭐 남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저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겠어요. 저희가 파지 못하고 채산성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얼마나 묻혀 있고 과연 채굴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가? 그리고 채산성은 있냐? 근데 요거에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이렇게 떠벌릴 수 있는 건데 사실 보면은 이게 채굴하는 것 중에 40%밖에 못하고 많이 해봐야 4년치라고 하잖아요. 140억 배럴이. 그 4년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수입하기 훨씬 싸요. 그리고 요즘에 탈탄소 해갖고 네. 석유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노력합니다. 물론 네. 그걸로 뭐 저 화력발전 뭐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신재생 에너지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계속 후퇴시키는 놈이 야 우리 석유는 확정도 안 된 상황을 석유 나온다 해가지고 득달같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이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또 윤석열 이런 독재 정권이 국민들 시선을 붙잡아들려고 한 건데 네. 이게 박정희 정권 때라면 먹혔겠죠. 기대의 꿈에 부풀고. 근데 경북 지역의 지역 언론들만 들썩들썩하는 상황인데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이 새끼 대국민 사기치고 있네. 정권이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이게 누가 주식 사놨나?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연초를 흥분시킨 용꿈 낭보 석유가 나왔다. 이런 짓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는 놈 때문에 더 신뢰를 잃었어. 총괄. 왜 안 나오나 했죠. 1월 달에 녹화해서 몇 분씩 잘라가지고 업로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건데. 2주 전에 올라왔죠. 네. 한국 산유국 된다. 뭐 기름도 종류가 많죠. 뭐 콩기름도 있을 이 것이고. 나라 밑에 석유고 가스고 있다. 뭐 그런 거지. 하면 아주 보물덩어리가 나온다.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 나 씨발 저 새끼 진짜 이거 무슨 나 환장하겠네 진짜. 그냥 아무 말 막 그냥 쓰는 없는 단어 있는 단어 막 다 쓰잖아요. 이 사람들은. 산유국이란 말보다 파면이라는 단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북한 평양이 이제 석유에 아예 떠 있는 도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용도들이 대부분 다 이제 투자자 모집하려고 신원 앞바다 해 보물선이 뭐 내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건데 실체는 사실 없는 상태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거를 자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란 발표할 수 있냐면 비밀리에 막 다 확인하고 정부 차원에서 막 하다가 진짜로 가능성이 아니라 100% 어마어마한 양이 매장돼 있다고 할 때 발표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얼만큼 매장돼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시점에 미리 나와가지고 설레발을 치는 거는 정말 급했구나. 네. 심지어 이게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올해 10월 말쯤에 시출을 할 예정인데 그게 이미 작년에 발표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정말 진심이라면 7광구는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파면 2,000m 정도를 파야 되는데 7광구는 200m만 파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7광구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 개발하지 말자. 개발을 할 거면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에서 해야 되라고 맺은 조약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조약이 기간이 곧 끝나가는데 사실 7광구는 일본 쪽이 더 많습니다. 위치가 그쪽에 가 있어요. 더 많고 한국이 일부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석유가 엄청 매장돼 있다면 먼저 빨아들이는 쪽이 유리해. 같은 액체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는 엇갈려요. 7광구에 석유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근데 그건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협약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본이 개발을 해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상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김건희가 왜 뭐 액막이란 이야기 있었잖아요. 액막이. 탄핵막이. 동해석유다 이렇게. 탄핵막이 동해석유다. 차라리 어디 서해 바다에다가 빨대 꼽으면은 소주 나온다는 게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갖다 써도 거기다 넣으면 소주 나온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시사 방송 마치고요. 2부에서는 재밌는 방송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사자 면전에서 공약평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